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토익 목표 점수 제조 공장 토익 팩토리 RC 땡글쌤입니다. 자, 오늘은 6월 30일이죠. 되게 제가 오늘 바빴어요. 시험장도 갔다가 그다음 머릿속에서 대략적으로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총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파트 5의 간단한 단어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일단 종합적으로 총평을 해보자고 하면요. 파트 5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트 6도 그냥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고, 7도 역시 독해력이나 시간 분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으나 문장의 구조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어휘가 되게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등장해서 막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토익 시험은 LC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트 2의 속도라든지 성우의 목소리, 아니면 뭐 시험장 환경에 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번 시험은 제가 판단했을 땐 LC 쪽에서 좀 더 여러분들의 점수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RC 우리 좀 평이했던 파트 5와 파트 6에 역시 늘 나오던 유형들이 역시나 이번에도 등장을 했거든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반부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는 소유격 같은 문제가 등장을 하죠. 바로 지금 보면 colleague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소유격 문제. 문제는 똑같진 않습니다. 알겠죠? 제가 어떻게 그러한 답이 등장하는지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앞, 소유격, 한정사, her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동사 어휘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걸 분사로 바꿔봤습니다. 바로 price, 가격이라는 녀석을 확인해 줬을 때 experienced는 능숙하고 익숙한 거니까 사람이, 그러니 discounted price, 가격이 할인이 되었다. 이게 가장 어울리는 녀석이 되겠고, taken이나 generated는 이제 price라는 가격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동사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흔하게 B하고 PP 수동이니까 누구? 부사 자리. 그 다음에 전치사로 advertising conference, 광고 컨퍼런스라고 하는 일정 특정 장소 또는 어떤 행사를 나타낼 때 쓰는 at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C번 같은 업은요, 주로 부사로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전치사 문제의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걸 한번 인식을 해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빼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전치사로 쓴다고 해도 어울리진 않겠지만요. 그 다음 명사 자리 문제입니다. in an inventory. 자, 보시면 앞에 부정관사 on이 있죠.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s를 쓰지 못하니까 전치사 뒤에 시스템이란 단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부사절 접속사 문제가 이번에도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등장을 했는데, 보시면 주어, 동사, 그 다음 주어, 동사, 접속사가 필요하죠. at least는 부사고 search as는 전치사, if는 접속사, or은 등위 접속사인데, 일단 CD가 안 된다고 쳤을 때 등위 접속사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앞뒤의 내용이 대등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서로 또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등위 선택적인 형태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인칭 대명사 문제 역시 기본형 문제로 등장했죠. have to, 동사 앞이니까 바로 주격, they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명사 어휘 문제인데요. 일단 명사 같은 경우에도 of all ages and 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도 복수명사가 등장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ability는 어떤 능력, 뛰어난 것들, responsibility는 책임, 업무, productivity는 생산성, 그 다음 instrument는 뭐 악기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 이 뮤직 회사가 private group instruction, 즉 개인 지도나 그룹 지도를 한대요. 누구한테? 아티스트들한테. 근데 어떤 아티스트들? 모든 에이지, 나이와 뭘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몸이 성튼 성치 않든 누구든 상관없이 전부 다 이렇게 그룹 또는 개인으로 그 가르침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 현재 완료 시제 등장했는데요. 역시 가장 흔한 짝꿍이 누구예요? since, 과거 시점 등장하면 현재 완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B, PP, 수동형 사이의 부사 고르는 문제인데요. 편리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 명백하게, 풍부하게 이런 녀석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데 딱 위치죠, 위치. 위치하고 관련돼서 장소,
어떻게 위치되었냐? 편리하게 위치되었다. 얘는 뭐 2016년에도 등장한 적이 있고요. 얘는 품사 문제로도 나오고 이렇게 부사 문제로도 자주 등장하는 토익 필수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번은 형용사 문제죠. 그래서 would be most, 최상급을 나타내는 most 없애주면 비동사 뒤에 누구 자리? 보어 자리. 그러니 형용사 들어가겠죠. 다만 나중에 이 문제가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효율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로서 effective가 나왔지만 effective는 전치사로 from하고 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언제부터, 그래서 나중에 시제 문제에서 미래 시제를 고르는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ffective는 단순히 형용사 말고도 전치사로도 쓰이더라 라는 걸 알아두시면 다음번 시험을 또 대비하실 수 있겠죠. 자, 12번 같은 경우에 동사 어휘입니다. 지금 보시면 what you wish 라고 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불만하라, 금지하라, 충고하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A번이 되겠죠. 그래서 specify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그래서 뭐 explain something in detail 요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13번 같은 경우엔 타동사 뒷자리입니다. 타동사 뒷자리니까 그렇죠. 누가? 목적어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명사절인데 컴퍼니 단순데 makes가 아니라 make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should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유는 recommend가 주장, 제안, 요구, 추천의 동사. 그럼 주장, 제안, 요구, 추천은 내가 완벽하게 아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타내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정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치사 중에서 by인데요. by라는 녀석의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끝을 나타내는 시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언제까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장소가 나오면 어디 옆에. 그 다음 세 번째가 행위자가 등장을 합니다. 행위자가 나가면 누구누구에 의해라는 뜻인데 그때 be, pp, by 수동태 구조와 함께 다니죠. 그 다음 수단이 나오기도 하죠. by bus, by train 또는 뭐 by ing. 그래서 by라는 녀석은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 무엇이 오느냐, 앞에 문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be, pp라는 수동형이기 때문에 by가 쓰이게 됩니다. 자, 명사자리 문제입니다. most of the 라고 되어 있을 때 명사인데요. 자, 일단 수량 표현이 등장을 하고 of가 등장을 하게 되면 수일치를 같이 봐주시면 더 편해요. 이렇게 같이 수일치를 해주거든요. R라는 건 여기가 복수 명사가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주어에 대해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동격이 나왔죠. 아, 사람이고 복수다. 그래서 사람 복수 명사 D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누구? 부사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엔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녀석은 아닌데요. next year만 보고 C번으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 뒤에 the test prep book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죠. 그럼 일단 수동은 안 돼요. 그래서 D번입니다. 자, 근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next year니까 미래 will, for 10 years 기간,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 주는 게 완료 시제. 그래서 미래 완료라는 시제는요, 미래 수식어와 완료의 수식어가 둘 다 나왔을 때 만들어지는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18번 같은 경우엔 형용사 어휘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 대학교의 기숙사들이요, recycle 재활용한대요. 무엇을? used materials. 그렇죠. 이미 중고 사용된 걸 하는데 through the federal recycling system, 그 연방의 바로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이렇게 할 시스템 체계적이다. 그 다음 자격이 있다. 그 다음 친숙하다. 성공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바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be eligible to 부정사 또는 be eligible for 명사 구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부사 자리 놀랍게도 컴마 지워주시면 부사 자리 되겠고요. 그 다음 120번. 이 문제가 도치 문제예요. 도치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도치라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강조 단어를 문장 맨 앞으로 빼고 문장의 어순을 조동사, 주어, 동사 순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도치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강조 단어 안 했다라고 하는 부정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음에 keeps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동사 does가 앞에 나와서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 말은 도치됐다라는 걸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부사 문제거나 등위 접속사 문제 같은데 노어라는 부정어가 들어가야 하는 구조예요. 그 다음 21번 같은 경우에는 flavor라고 하는 맛이라는 명사 앞자리니까 형용사나 분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variable은 변하기 쉬운, 즉 변이, 상태가 변하는 거고요. varied는 다양한이에요. various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vary라는 녀석이 원래 자동사로 흔히 나오는데 다양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얘는 자타 동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맛, 그의 grandmother, 누구? 할머니의 아주 많은 그런 다양한 맛들에 의해 뭐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varied가 들어가게 됩니다. 122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있으니 누구 자리? 접속사. 그럼 such as는 전치사, rather than은 접속사긴 한데요. than이 포함된 접속사들은요, 불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than이 비교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준이 중복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than이 등장하면 뒤에 뭐 than we expected,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럼 예상했던 거 목적어가 없죠. 그 목적어 앞에서 중복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than expected, 예상된 것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 case는요, 무엇을 대비하여, 경우에라고 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case라고 한 이유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폭풍우가 다가올 것에 대비하여 전 비행기들이 결항되었습니다. 이렇게 즉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걸 대비, 어떻게 보면 사례가 되죠. 근데 unless는 if not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당이 나한테 distracting, 산만함을 주지 않는다. 즉 뭐 복잡스럽지 않다. 그러면 내가 예약할 겁니다. 개인 방을. 산만함을 안 준다는 건 되게 조용하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되게 산만할 걸 대비해서 나는 개인적인 룸, 사적인 룸으로 식당 예약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in case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수량 형용사 나왔죠? 복수 명사 나왔으니까 many. real이라고 멋지는 셀 수 없는 명사. another는 셀 수는 있지만 단수 s가 역시 안 붙죠. 그 다음 동사 어휘로 뭐 다양한 게 나왔지만요. 이런 표현 알아두세요. demonstrate이라고 하는 건 시연하다, 입증하다. 즉 남한테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demonstrate. 그래서 many admirable skills라고 하면 아주 많은, 아주 그 대단한 기술들을 시연했다, 보여줬다. 뭐로써? 그 사람이 디렉터로서. 알겠죠? 자, 25번 형용사 자리입니다. in 잘라주시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근데 왜 명사는 자꾸 안 넣느냐? 명사가 비동사 뒤에 보어로 나오려면 주어랑 같아야 돼요. 동격이어야 하는데 지금 주어는 reception area, 장소입니다. 장소하고 sufficiency, 뭐 충분함, 이게 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동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의 보어가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26번 동사 어휘인데요. 뭐 reduce, decide, indicate, suggest 중에 에너지 소비를 뭐한다?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A번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앞에서도 비슷한 거 봤었죠? asked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생략? should가 생략. 그러니 동사 원형인 B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장, 제안, 요구, 추천의 동사는 대절 안에 should 생략. 28번 같은 경우엔 요게 단어로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어휘 문제로. 그래서 최고의, 최상의. 그래서 호텔 스타라는 이 호텔은 earned, 받았습니다. 구했습니다. reputation, 명성을. 어떤 명성을? 최고의 명성을. 그러니까 베스트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OR로 끝나는 비교급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면 주어, 동사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 그러니 반전의 접속사 얼도가 되겠죠. 30번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명사 어휘인데 emphasis, 강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강조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강조점을 어디 위에 두는 거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on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put, emphasis on 이런 식으로 뒤에도 등장할 수 있고요. 나중에 emphasis,를 보여주고 동사 put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자, 파트 6는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요 모양 때문에 가져왔어요. friend, 명사에 ly를 붙이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친한이라는 의미가 완성이 된 겁니다. 137번은 price 같은 경우에 reasonable, 합리적인이라는 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알맞은, 적절한이라는 의미의 affordable 같은 단어들이 함께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7 days라는 숫자 있죠? 숫자 표현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부사가 뜻이 거의, 대략, 이상, 미만, 그 다음 적어도, 그 다음 최대 얼마까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직, 단지, 이런 뜻들을 갖는 부사들은 뒤에 숫자 표현을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뭐 only, just, approximately, around, about, close to, 뭐 over, below, at least, up to 이런 단어들. 아마 가지고 계신 토익 책의 부사편을 펼치시면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라고 해서 등장을 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휘 해석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숫자 표현 수식해줄 수 있는 C번, 거의 대략이란 뜻의 C번이 정답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파트 6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녀석이었는데요. 이번 달은 앞뒤 문맥의 반대, 반전을 나타내는 그러나 라는 뜻의 부사 누가 however가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뭐 곧 이런 하죠. 그때 곧 send you a text message 뭐 한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겁니다. 당신의 reservation, 무엇을 예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If another event is scheduled, 다른 어떤 행사나 일이 잡혀 있으시다면 you will be notified that the request has been rejected. 그 요청이 뭐 된다? 거절된대요. 여기서는 확정메일 보내주는데 여기선 거절한다고 했죠. 그러니 앞뒤가 반대적인 문맥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 해서 문제의 포인트만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파트 5, 6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7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시간을 잘 관리하셨다면 끝까지 푸는데 무리가 없으셨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아직 토익 점수가 750, 800이 안 되신 분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또 이렇게 쭉 기둥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앞에 있는 문제에서 포인트만 잘 찾으시면 시간 단축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늘 풀세트를 가지고 봤을 때 시간을 분배해서 파트 5, 6는 15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독해력까지 같이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평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모쪼록 여러분들 다가오는 여름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좋은 토익 성적으로 토익을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